오늘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고용이 모든 것을 지배한 하루였습니다. 이미 내용은 지금쯤이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월거여부 속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깜짝 놀랄만한 지표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했느냐 그 여부일 텐데요. 오늘 증시를 그리고 채권 시장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증시 오늘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양호한 모습이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 넘게 오르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홀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일단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 예상만큼 빠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베팅입니다. 러셀 2000은 지난 12월 FOMC 때 파월의 피봇 발언이 있은 뒤 가장 빠르게 지수를 말아올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냐면 그 당시 비둘기로 판단된 파월은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빠르게 할 것이라고 시장이 메시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지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본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금리에 훨씬 민감한 소형주 중심 러셀 2000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왔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표겠죠. 근데 오늘 3대 지수는 선방하고 게다가 나스닥은 많이 올랐는데 유독 러셀 2000만 내렸다. 이건 시장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희석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겁니다. 그리고 3대 지수가 크게 올랐다. 이것은 앞으로 주가 상승을 막을 만한 재료가 무엇일까 이걸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자 파월이 시장의 매파로 평가될 수 있는 발언을 이미 던졌고 게다가 고용지표가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왔는데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시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딱 붙어서 나왔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랐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 상승을 막을 만한 그런 재료가 적어도 매크로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를 까집어 보면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더라. 이런 서비스 데이터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역대 최고라더라. 이런 달고 다른 그런 데이터 중에 이런 쓰임새를 당한 데이터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뜨거운 경제가 결국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고 미국 경제가 인플레 재상승에 잠시될 우려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지금은 전혀 징후가 없는 이런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메시지가 가시화돼야 그래야 매크로가 소심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단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카드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다만 개별 기업 실적 차원에서 이익이 의미 있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펀더멘털 차원에서 수치가 새로 잡힌다면 모를까 시장이 거의 모든 지표를 다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리시한 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시장을 보자면 지금 도망갈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보자면 우리가 장기물이 크게 튄 것도 유심히 봐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기금리가 더 크게 올라간 것 예를 들어 2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20년물과 30년물 이 2년물과 30년물만 떼어놓고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일시적으로 사실은 지금 거의 2년물과 30년물이 묘하게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2년물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장기물 금리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서 금리가 더 위로 오를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밑자락을 좀 까는 역할을 일부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 되면은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 안 하겠다고 이렇게 각을 세웠는데요. 금리 결정에 자꾸 정치가 개입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게 나중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파월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트럼프 얘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라 믿는다. 아마도 그래서 그는 금리를 내려서 민주당을 도우려 할 것이고 그건 다시 인플레 재점화로 이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거고 게다가 중동에서 뭐가 빵빵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켜서 인플레를 더 부추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왜 오르나요? 이렇게 질문자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당선될 거라 시장이 믿기 때문이고 실제로 내가 출마 선언을 하니까 주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라고 볼 수 있죠. 여튼 내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파월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FOMC 때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공화당 쪽에서 파월 의장을 지금 연준 시스템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취지의 질문하니까 파월이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가 할 일만 한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근데 이미 선거의 해인데 게다가 트럼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금리 결정은 파월이
원치 않더라도 정치 영역으로 일부 들어왔다고 봐야 할 겁니다. 며칠 전에는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 엘리베스 워런 같은 분이 파월 의장한테 금리 빨리 내리라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죠. 이렇게 판이 짜이면 파월을 금리를 내리면 바이든 편을 드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는 것이고, 금리를 안 내리면 트럼프 편을 드는 게 되고, 뭘 해도 오해를 받고 뭘 안 해도 오해를 받고, 이런 외통수에 몰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을 다시 임명 본인 안 하겠다고 하니, 아무리 파월이 정치를 빼고 경제만 생각한다고 호소를 해도 시장이 그렇게 믿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월저널 같은 그런 매체들은 금리나 시점 놓고 연준이 이렇게 정치적 논란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타당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아서번즈,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분 나름의 사정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닉슨의 압박이 굉장히 강했고, 닉슨이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또한 아서번즈가 어느 정도 닉스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금리나 조치를 한 것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때 사실 인플레 재발할 조짐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코어 물가, 그 코어 물가가 사실은 지표상으로 너무 헤드라인이 뛰니까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런 역사도 하나 알고 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물론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그때 분명히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당시 임금과 물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 인플레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디스인플레 국면인 건 확실하고, 그때만큼 물가 레벨 자체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여튼 민주당 일각에서 금리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고, 파월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정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파월이 정말 원하지 않지만 금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 월걸부가 집중적으로 바짝 달라붙어서 현상을 관찰하면서 최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